동남아시아 전역에 감시 카메라들이 알려진 어떤 종과도 일치하지 않는 기묘한 생물들의 실루엣을 포착했어. 정말 소름 돋는 모습들이야. 캄보디아의 왜곡된 괴물. 캄보디아에서 거대한 바다 생물 사체가 해변으로 밀려와서 부풀어 오르고 뒤틀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 괴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전문가들이 나중에 설명해주길 아마도 고래나 큰 물고기가 분해되면서 가스와 바닷물, 파도 때문에 그렇게 변형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길이가 약 8m 정도 되고 회백색이었는데 너무 많이 썩어서 알아볼 만한 특징을 찾기 어려웠어요. 사진을 본 해양생물학자들은 여과 섭식 구조 흔적을 보고 브라이드 고래나 어린 대왕고래 같은 수염 고래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직접 조사하기도 전에 공중보건 문제로 사체를 치워서 매장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자연 분해 과정이 익숙한 동물을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례로 남았어요. 15m 해변에 오른 거대 생물. 인도네시아 해변에 엄청난 바다 생물이 밀려와서 지역 주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길이가 약 15m 되는 고래가 모래 위에 나타났는데 처음엔 현지 사람들이 바다 괴물인 줄 알았대요. 전문가들이 확인해보니 이미 많이 썩은 수염고래였고 갇힌 가스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올라서 강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50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배에 부딪히거나 어구에 걸린 흔적은 뚜렷하게 안 보였고 과학자들은 조직 샘플을 채취해서 질병이나 영양실조, 오염 같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답니다. 이렇게 큰 고래는 건강 문제와 관광에도 위험을 주기 때문에 결국 지역 당국이 사체를 내륙으로 옮겨 묻어서 자연 분해가 일어나도록 했어요. 살아있는 화석, 올챙 이새우.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탐험가들이 올챙 이새우를 발견했어. 이 작은 생물들은 정말 오래된 선사시대 생물이야. 3억 년 넘게 존재했는데 인간은 물론이고 공룡보다도 훨씬 먼저 나타났지.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여러 번의 대멸종을 이겨냈어. 그 비결은 바로 단단한 갑옷 같은 몸과 수십 년 동안 마른 상태로 잠자고 있을 수 있는 알이야. 비가 다시 오면 알이 몇 시간 만에 깨어나서 마치 시간이 멈췄던 것처럼 종족이 되살아나. 오늘날 이런 살아있는 화석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야. 생명의 놀라운 회복력과 지금처럼 멸종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주는 희망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지. 사람 얼굴을 닮은 물고기. 태국에서 한 어부가 이상하게 생긴 창백한 물고기를 잡았어. 입술이 크고 툭 튀어나온 파란 눈이 꼭 사람 같아서 소름 돋을 정도였지. 몸통이 예상보다 짧고 길이가 17인치에 무게가 6파운드나 됐는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어.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생물을 알아보지 못했어. 심지어 옛날에 비슷한 이야기를 민간전승으로만 여겼던 노인들조차도 말이야. 나중에 그 물고기는 지역 야생동물 센터로 보내졌는데 과학자들은 트리거핏이나 보거의 심한 발달 이상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그래도 그 사람 같은 얼굴 특징 때문에 전문가들도 여전히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대. 뱀도마뱀, 무해한 혼혈? 다른 곳에서는 영상으로 찍힌 파충류 하나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 도마뱀 몸통에 비정상적으로 길고 뱀 같은 꼬리가 있어서 마른 낙엽 사이에 완벽하게 섞여 보였거든. 이 녀석은 뱀도마뱀으로 밝혀졌는데 전혀 해롭지 않은 종이야. 길쭉한 꼬리는 균형을 잡아주고 공격받으면 떼어내서 포식자를 속이기도 하며 좁은 틈새를 뱀처럼 움직이는데도 도움을 줘. 진화가 이런 독특한 생태적 틈새를 채우도록 만들어준 거지.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곤충을 사냥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무서워하고 오해했지만 이제 과학 연구와 교육 덕분에 이상하게 생긴 파충류가 사실은 무해하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있어. 27. 선사시대의 포식자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2019년 12월에 태국 중부의 반파이 근처에서 연구자들이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했어. 이 녀석은 상어처럼 톱니 모양의 이빨을 가진 거대한 포식자야. 1억 1300만 년도 더 전에 이 지역은 범람원이었고 길이가 최대 25m에 달하는 생물들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나타나기도 훨씬 전에 여기서 사냥을 했던 거지. 이번 발견으로
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단 하나의 대륙에만 머물지 않고 초기 백악기동한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여러 지역까지 넓게 퍼져 있었음이 밝혀졌어. 화석에서 치유된 상처 흔적도 발견됐는데 이건 이들이 영역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다는 증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무시무시했던 공룡들의 행동과 전 세계적인 분포에 대해 정말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어. 인도차이나 호랑이의 귀환. 2010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인도차이나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 서부 태국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트랩에 포착된 거야. 한때 수천 마리까지 많았던 이 멸종위기 아종은 서식지 파괴, 밀렵, 먹이 감소 때문에 2011년에는 342마리 정도로 줄어들었거든. 최근 건강한 성체 수컷들의 영상이 찍힌 걸 보면 보호 야생 통로 만들기, 밀렵 방지 순찰, 지역 주민 교육 같은 보전 노력들이 진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호랑이가 돌아온다는 건 숲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의 신호야. 자연의 균형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지. 전설 같은 돼지코 쥐. 인도네시아 외딴 산악 지역에서 연구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설치류를 발견했어. 바로 돼지코 쥐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길쭉한 주둥이, 축 늘어진 귀, 따찌 같은 이빨, 그리고 긴 감각 털 다발이 특징이야.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하다가 발견된 거라서 더 놀라워. 이 종은 민감한 주둥이로 곤충을 찾고 특별한 신체 구조 덕분에 울창한 덤불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대. 유전자 분석 결과 다른 쥐들과 수백만 년 전에 갈라져서 고립된 채로 진화했다고 해. 현재 남은 개체는 몇천 마리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서식지가 워낙 제한적이어서 지금은 이 귀한 종을 지키기 위한 보전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거대 월리스 꿀벌의 귀환. 9년 동안의 탐색 끝에 연구자들이 북몰루카스에서 거대 월리스 꿀벌을 다시 발견했어요. 흰개미 집안에 숨어있던 암컷 한 마리를 찾아내서 이 종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가 1858년에 처음 발견한 이 엄지손가락만 한 꿀벌은 광범위한 삼림 벌채 때문에 한 세기가 넘도록 기록에서 사라졌었죠. 1981년에 잠깐 다시 나타난 적이 있을 뿐이었어요. 이 재발견은 2019년에 월리스의 노트를 꼼꼼히 따라가면서 이뤄졌는데 꿀벌들이 흰개미 집안의 수지로 안을 바른 둥지를 만든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이번 발견은 이 꿀벌의 놀라운 크기와 강인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멸종된 줄 알았던 종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오래된 원시림을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5,000년 된 고래 뼈대. 태국 고고학자들이 방콕 서쪽에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브라이드 고래 뼈대를 발굴했어요. 무려 5,000년 이상 된 거예요. 길이가 12m 반이나 되는 이유에는 자전거 타던 사람이 땅에서 큰 뼈가 튀어나와 있는 걸 보고 발견됐고 내륙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발굴 작업을 하면서 수십 개의 뼈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고래 발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이 발견은 수천 년 동안 해안선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고대 해양 생태계와 고래의 진화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주며 지금 살아있는 고래 개체군을 보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인도네시아 바다 괴물. 인도네시아에서 한 해변 방문객이 바다 표면 바로 아래로 움직이는 거대하고 검은 형체를 촬영했어요. 순간 바다 괴물처럼 보였죠. 물이 탁하고 빛이 어두워서 영상이 선명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이럴되면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떠다니는 쓰레기라는 사람부터 고래상어일 거라는 의견까지 심지어 알려지지 않은 생물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이 목격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의 생물 다양성이 엄청 높은 바다, 즉 산호 삼각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깊고 아직 탐험되지 않은 바다가 계속 이상한 생명체들을 드러내고 있어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곳이죠. 희귀한 외눈박이 상어. 코르테스해에서 한 어부가 암컷 상어 뱃속에서 아주 희귀한 외눈박이 상어 태아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확인해준 건데요. 이 알비노 태아는 뇌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서 가운데에 눈이 하나만 있는 사이클로피아라는
극히 드문 발달 돌연변이를 보였답니다.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생겼지만 이런 상태로는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연구용으로 보존된 이 표본 덕분에 바다 생물에서 이런 희귀한 유전 돌연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거의 관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인도네시아에 걷는 상어.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다이버들이 에파울렛 상어라고 불리는 걷는 상어를 발견했어요. 이 상어들은 지느러미를 팔다리처럼 써서 얕은 바다 바닥을 걸어 다니거든요. 지난 900만 년 안에 생긴 최근 진화 적응이라서 다른 상어들이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먹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답니다. 대사 속도를 늦춰서 산소가 부족한 환경도 잘 견디기 때문에 조수 웅덩이에서도 살아남고 작은 산호초 동물을 사냥할 수 있어요. 이 지역에 여러 종의 걷는 상어가 있다는 건 이 전략이 정말 성공적이라는 증거고, 앞으로 더 많은 종이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하죠. 15m짜리 신성한 비단뱀. 수마트라 섬 주민들이 완전히 놀랐어요. 길이가 무려 15m 정도 되고 무게가 45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그물 무늬 비단뱀이 발견됐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이 뱀을 정말 신성하게 여기면서 공원에 전시했는데, 그 엄청난 크기와 주변 동물들을 먹어치웠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과학자들은 이게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뱀 중 하나인지 진지하게 논쟁하기도 했죠.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그 측정치를 의심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영상 자료가 이 뱀의 놀라운 크기를 뒷받침해줬어요. 이렇게 커지려면 정말 엄청나게 오래 살아야 하고 먹을 것이 꾸준히 공급돼야 하며 사람이나 환경의 위협에서도 살아남아야 하거든요. 환경보호단체들은 의견이 달랐지만 당국은 이 정도 크기의 동물이 실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며 사육 상태로 유지했어요. 크라비의 거인 해골. 태국 크라비 근처 동굴에서 거인 해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예전의 거인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뿔 달린 뱀에게 패배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이건 고대 나가 신화가 사실이었다는 증거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건 이게 현지 예술가 투창이 만든 정교한 설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아시아 신화를 모티브로 해서 사실적인 고고학 장면을 연출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작품에서는 거인과 뱀이 마치 고대 전투 중인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동굴 안에서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세심하게 배치됐어요. 이 설치 미술은 예술과 과학의 경계를 완전히 모호하게 만들었죠. 물리적인 전시물과 함께 널리 퍼져 있는 거인과 뱀 전설을 활용하면 얼마나 쉽게 신화가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예요. 라일레이 베이의 이워크들. 태국 섬에서 관광객들이 해안가를 따라 음악을 연주하는 이워크 같은 생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란스럽고 믿기지 않는 반응이었죠. 나중에 밝혀진 건 여행 예술가 토리 레인즈가 이끄는 배우들이 분장해서 한 연극 공연이었다는 거예요. 라일레이 베이 근처 동굴에서 30분 정도 진행된 이 쇼는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어요. 자연의 극적인 배경을 활용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게 목적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기뻐하는 사람부터 불편해하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했는데, 이게 바로 작가들이 의도한 대로 예상치 못한 광경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또 인식을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호수의 악몽 같은 강꼬치고기. 호수 근처를 산책하던 아이가 해변으로 밀려온 커다란 강꼬치고기를 발견했어요. 그 넓은 머리와 날카로운 이빨이 정말 놀라운 모습이었고, 나중에 이 사진이 인터넷에서 엄청 바이럴됐죠. 강꼬치고기는 매복 사냥꾼으로 유명해서 엄청 빠르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위협적으로 보인답니다. 이 녀석은 아마 나이 들거나 병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강꼬치고기는 수십 년을 살 수 있고 길이가 1m 50cm 이상으로 자라면서 점점 더 원시적인 모습이 되거든요. 사람을 해쳤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과장된 거지만 이 물고기들은 자기 방어를 하거나 작은 동물을 노릴 수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마주치면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순다콜루고, 자연의 낙하산. 진흙길을 걷던 아이가 이상하고 느릿느릿한 동물을 보고 거대한 두꺼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덤불 위로 올라가면서 순다콜루고라는 걸 알게 됐죠. 겁에 질린 이 활공포유류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데 커다란 눈과 접힌 막 때문에 몸이 유난히 통통해 보였어요. 콜루고는 날지 않고 커다란 막을 펴서 나무 사이를 100m 이상 활공할 수 있어요. 높이를 거의 잃지 않고요. 공중에서는 정말 능숙하지만 땅 위에서는 어색하고 무방비 상태라서 이런 곳에 내려왔을 거예요. 이번 만남 덕분에 콜루고의 특별한 적응력과 평소엔 나무 위에서만 사는 이 동물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드문 순간을 볼 수 있었답니다. 가시 파인애플 불가사리 해삼. 파인애플 모양 해삼을 한 여성이 물속에서 발견하면서 사람들 관심이 쏟아졌어요. 과일처럼 생겼지만 이 녀석은 생태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바다를 청소하면서 썩은 물질을 먹고 영양분을 재활용해주니까요. 그래서 해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산호초도 지켜주는 거예요. 몸에 솟아난 돌기들은 포식자를 막아주고 어떤 종은 위험할 때 내부 장기를 뱉어내고 나중에 다시 재생하기도 해요. 작은 관족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이 소박한 생물은 겉보기엔 별로지만 해양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바닷물 악어의 교활한 속임수. 인도네시아에서 바닷물 악어들이 교묘한 행동을 하는 게 관찰됐어요. 얕은 물에서 지친 척하거나 꼼짝도 안 하는 척하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갑자기 덮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한 의도적인 사냥 전략 같아요. 이 악어들은 길이가 6m를 넘을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답니다. 폭발적인 속도와 엄청난 물어뜯는 힘으로 범위 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반응하거든요. 현지 사람들은 위험을 잘 알지만 방문객들은 종종 과소평가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보호당국에서는 어떤 악어도 겉보기엔 아무리 무해해 보여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닌가, 물속의 전사. 잔잔한 호수 깊은 곳에서 길고 검은 뱀 같은 형체가 나타났어요. 바로 아닌가라는 새였죠. 이 새는 물속에서 사냥하도록 완벽하게 적응한 녀석이에요. 목이 길어서 흔히 뱀새라고도 불리는데 헤엄칠 때는 머리만 살짝 내밀고 다니고 깃털이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잠수할 수 있답니다. 사냥할 때는 천천히 물고기를 따라가다가 날카로운 부리로 번개처럼 찌른 다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꿀꺽 삼켜요. 그리고 나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나뭇가지에 앉아서 말려야 해요. 이 마르는 모습이 바로 아닌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멋진 특징이죠. 가본메기, 선사시대의 생존자. 몸통을 따라 가시가 줄지어난 가본메기가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정말 선사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과 강력한 방어 무기가 인상적이었죠. 로리카리드라고도 불리는 이 물고기는 뼈로 된 판과 잠금 장치가 있는 지느러미 가시로 몸을 보호해 포식자들을 막아내요. 움직임은 자유롭고요. 게다가 공기를 직접 숨쉴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남아메리카에 살던 이 녀석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흙방 같은 입으로 바위나 표면에 붙어서 조류를 긁어먹으며 물기를 청소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외래종이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런 생존 능력과 커다란 크기를 보면 아주 오래된 적응 방식이 지금도 멋지게 살아남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두 머리 행운의 아로와나. 은빛으로 반짝이는 아로와나 한 마리가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놀랍게도 발달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 생긴 변이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머리가 달린 모습이었거든요. 아로와나는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 번영과 행운의 상징으로 소중히 여겨지니까 이런 특별한 개체는 더더욱 의미가 깊었죠. 이런 발달 변이는 초기 성장 과정이 평범하지 않을 때 생기는데 특히 물고기들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아로와나는 충분히 크게 자랄 수 있었다는 건 아마 통제된 환경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은 덕분일 거예요. 워낙 독특하고 문화적 의미가 크다 보니
공개적으로 공유할지, 수집가에게 넘길지, 아니면 조용히 지켜볼지 논의가 많았답니다. 전통과 호기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회색 외계인 발견. 친구들이 숲속을 걷다가 키가 크고 회색빛의 예개인처럼 생긴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어요. 순간 무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엄청난 추측이 쏟아졌죠. 자세히 보니 심하게 썩은 영장류나 다른 동물일 가능성이 커 보였어요. 자연적인 분해 과정 때문에 모습이 많이 변한 거였을 텐데 몇몇 세부 사항 때문에 의견이 갈렸어요. 일행이 사진을 찍고 당국에 신고했지만 나중에 다시 가보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회의론자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 생물의 정체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나무 사이에 창백한 형체. 2022년에 한 관광객이 정글 속을 지나가는 마른 체형의 창백한 피부, 길쭉한 팔다리를 가진 형체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거의 사람처럼 걷는 걸음걸이가 섬뜩했죠. 카메라를 의식한 듯 잠깐 멈췄다가 울창한 덤불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시간이 고작 30초 정도였어요. 설명은 가지각색이에요. 그냥 하이커였을 수도 있고 조작이거나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숲 깊숙이 사는 고립된 인간 집단일 수도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미지의 영장류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동남아시아 정글은 아직도 넓고 탐험되지 않은 곳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형체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조용한 하늘의 거인. 작은 마을 전체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머리 위에서 쿵 하는 깊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크고 조용한 무언가가 구름 사이를 스르륵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목격자들은 전형적인 비행기나 새랑은 전혀 닮지 않은 어렴풋한 모양이었다고 했어요. 하늘에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흐릿해서 검은 덩어리만 겨우 보일 뿐이라 크기를 가늠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공식적으로는 대기 현상 때문일 거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되지 않은 하늘 목격 사례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해안의 인어. 어느 아침 창백한 사람 같은 모습에 긴 꼬리가 달린 무언가가 해변으로 밀려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게 진짜 인어인지 누가 장난으로 만든 의상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움직이지 않는 그 형체는 팔처럼 생긴 부분도 있고 아래쪽은 점점 가늘어지는 모양이라 민간 전설이니 장난이니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라니 온갖 추측이 다 나왔어요. 나중에 당국에서 치워버렸는데 명확한 설명은 없이 변형된 바다 포유류다, 예술 설치물이다, 심하게 변형된 생물체 잔해라는 등 서로 다른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만 커졌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해안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100년 넘은 거북이.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아마 알다브라나 갈라파고스 종일 텐데 한 여성이 태연하게 먹이를 주니까 그 거북이가 긴 목을 쭉 빼서 믿는 듯이 받아먹더라고요. 등껍데기 길이가 1m가 넘고 무게는 200kg을 훌쩍 넘었어요. 보기에 10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았고 정말 긴 세월을 살아온 흔적이 가득했죠. 거북이들은 원래 움직임도 느리고 신진대사도 천천히 해서 에너지를 아끼며 제한된 먹이로도 수십 년을 버틸 수 있잖아요. 이 부드러운 교감 장면을 보니 돌보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정말 깊은 유대가 느껴졌어요. 몇 세대가 지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2개의 머리를 가진 거북이, 그리고 마무르기. 아주 드문 경우인데 발달 과정에서 특이한 변이가 생겨서 한 몸에 2개의 뚜렷한 머리가 달린 거북이가 발견됐어요. 각 머리가 저마다 개성을 보여서 가끔 움직이거나 먹이를 먹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자연 속에서는 이런 특성이 생활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죠. 아주 어린 나이에 발견돼서 야생동물 재활센터로 옮겨졌고 거기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이런 동물들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정말 신기한 사례이면서 동시에 초기 생물 발달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예시가 되기도 해요.